자, 2020년 4월 29일 중수돌이 차트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흥 SEC, 그리고 휴니드, 동성제약, 아모 그린텍, 아진산업, 그 다음에 두산 퓨얼셀, 이 테슬라, 아무튼 이 자동차 관련주가 하나, 둘, 세 개 정도 되네요. 나머지는 뭐 이제 차트를 봐야 알겠지만요. 제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다들 잘 몰라요. 그냥 차트 위주로 분석을 하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신 구독자분들이신지 아니면 지나가다가 그냥 보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찌됐든 저는 이 차트 분석을 위주로 하는 그냥 한 개미일 뿐이니 그냥 너그럽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모 그린텍도 테슬라 관련주라네요. 테슬라 관련주가 3개나 되네요. 아진산업은 수소차 관련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 위주로 6종목을 볼 거고요. 4월 마지막일, 이제 5월에 시작을 하기 마지막, 오늘 월봉을 만들었던 달인데 4월달 어떻게 잘 매매들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희 같은 경우는 4월달에 수익률이 더 좋았던 것 같은, 수익률이 더 좋았네요. 400% 정도가 나온 누적 수익률이 나왔으니까, 뭐, 시작하기 전에 잠깐 광고 비슷하겠지만요. 밑에 있는 연락처로, 혹여나 내가 공부를 좀 더 해보고 싶다. 리딩을 받는데, 다른 유료 가입 하기에는 너무 금액이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뭐 언제든지 이 전화번호를 저장하시고, 카카오톡에 연락을 주시면 뭐 공부하면서 뭐 어떻게 보면 공부하면서 돈 벌면서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뭐 완벽하게 100% 자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어느 누구보다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해보거든요. 좀 제 자만심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월 회비는 10만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요. 아무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송을 보시고 괜찮다 싶으신 분들은 항상 구독 부탁을 좀 드릴게요. 항상 이 종목을 분석하는 거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주 나가니까요.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제 신흥 SEC부터 좀 보겠습니다. 신흥 SEC. 여기 있네요. 녹화하는 게 가장 창피한 것 같아요. 혼자 뭔가 떠들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자, 신흥 SEC. 이거 테슬라 관련주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상장은 2017년 9월 달에 상장을 했고, 월봉을 보면 저번 달에 좀 강하게 많이 떨어졌네요. 상승을 강하게 해주고, 하락이, 이거 보면서 느끼시는 거 있으시죠? 장대 음봉이 떨어지면 그 장대 음봉의 중간값까지 올라오는 게 기술적 반등 구간이거든요. 웬만하면 30에서 50%. 그러면 지금의 구간도 중간값을 찍고 빠진 그림이에요. 즉 중간값을 올라서는 그림이 나타나야 상승이 빠르거든요. 그럼 중간값을 찍고 빠졌다라는 거는 그 다음 달에 한 번 더 봐야 되는 거예요. 상승인지 하락인지. 지금은 그런 모습인 거고, 그런 모습 중에 여기에 중간에 중간값을 그어보면 그래도 몸통이 위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하락보다는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중간값을 확인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 그림이에요. 월봉상으로는요. 월봉상으로는 그렇게 보면 되는 그림인 거고, 주봉상에서도 한 34,000원까지는 갈 수 있는 여력은 있네요.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요. 33,300원. 여기가 일단 1차적인 저항이 되겠죠. 뭐가 어찌됐든 장대 음봉이 거래량이 들어오든 말든 장대 음봉의 시가는 뭐가 된다? 저항이 된다. 그쵸? 여기를 뚫고 올라서면 그 다음 여기 지지가 있는 요런 자리가 한 차례 저항이 될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몸통에 요 몸통과 요 몸통의 중간값이 요 정도 되겠죠. 36,000원. 그죠? 그럼 36,000원까지는 상승할 여력도 나올 수 있겠다. 대신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밟고 올라서야 되는 그림이 나타나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 모습이거든요. 주봉도. 그죠? 이게 얘는 주봉으로만 그냥 대략적으로 이게 일봉으로 잘 안 보이는 것들도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면 봉들이 뭉쳐있기 때문에 확연하게 겹치는 부분이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단타나 꼭 단타한다고 해서 일봉하고 분봉만 보실 게 아니고 내가 단타를 했을 때 이 종목을 샀을 때 혹여나 물리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빠져나올 수 있는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되는지를 확인을 하시려면 주봉이나 월봉을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야 이 종목은 주봉이나 월봉이 괜찮은 거 보니까 내가 오늘 단타를 해서 비중이 좀 들어가더라도 물리더라도 혹은 지금은 비중이 많지 않지만 손절을 안 하고 물타기를 하더라도 비중이 많아지더라도 크게 걱정할 건 없겠다라는 종목에 단타를 하셔야 나중에 나오실 때도 나오실 때보다 그냥 마음이 편안할 수 있는 거예요. 오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런 종목 보더라도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눈에 보이는 자리가 요렇게 하나 박스 쳤던 자리인 거고 그리고 위에서 하나 박스 치는 자리인 거고 그리고 이 위에가 또 하나 박스 치는 자리인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보고 대응하실 수 있는 자리대인 거예요. 그죠? 그럼 지금은 이 밑으로 내려앉았으니까 여기가 하나의 그냥 박스로 봐도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기존에 꾸준하게 행보했던 자리를 뚫고 내려앉았으니까. 그죠?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터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밀고 내려앉았다라는 게 하락이 컸구나. 쉽게 올라오지 못하겠구나라는 그림을 나타내주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실제적으로 상장하고 나서 상장할 때 말고는 거래량이 크게 들어온 자리는 없어요. 그죠? 그럼 누군가가 그렇게 막 엄청나게 지금 매집을 하는 구간이 아닌 거고 즉 지금 당장 막 점핑해서 날아갈 그림은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이해돼요? 거래량이 이렇게 평상시 거래량에 비해서 많이 들어온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쭉 그어봐도 눈으로 확연하게 확 들어오는 자리는 여기 말고는 없어요. 지금 여기 말고는 없다고요. 그죠? 여기 말고는 없고 나머지는 그냥 대부분 평상시 거래량인데 그거보다 그냥 1.5배 정도 혹은 2배 정도 더 터진 그림만 조금 더 있을 뿐 다른 그림은 없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고 지금의 자리에서 장대 음봉이 터지면서 평균값보다 거래량이 들어왔으니까 여기가 뭐가 된다? 바닥이 될 확률이 높은 거고 그쵸? 그리고 다음날 그러면 개파락이 떨어져야 되는데 시가가 갭상승을 한다. 그러면 뭐다? 물리더라도 일단 들이밀고 봐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그죠? 왜? 특이한 행동이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렇게 밀었으면 당연히 밀려야 되는데 갭상승이 떠? 그러면 이 자리가 바닥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죠? 항상 비정상적인 거를 찾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되는 자리인 거고 바닥을 잡고 장대 음봉을 뚫고 올라오는 그림이 나온 다음에 이제 눌렸거든요. 그죠? 거진 중간값 정도에서 눌리는 그림이 나오고 그리고 올라오면서 아니야 이걸로 그어야 되겠다. 요 자리가 이제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자리가 된 거죠. 그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요런 모양 말씀드리죠. 주가가 하락을 하고 나서 그죠? 주가가 요러고 하락을 한단 말이에요. 요러고 하락했어요. 그러면 올라올 때 이 저점을 올려다 놓고 여기 있는 이 저점을 넘어서는 그림이 한 번이라도 나오면 그 다음에 지지를 하는 자리는 어디가 돼야 돼? 이 바닥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저점에서는 적어도 지지하는 그림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죠. 그죠? 그러면 즉
지금의 자리에서 올라와서 눌러주고 이 자리를 뚫고 올라섰으니까 눌리는 자리는 여기 자리가 되는 거고, 그쵸? 그러면 이 자리를 확인했으니까 얘가 다시 한번 또 상승하는 그림을 만들어 주려면 이제는 요 자리에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와야 돼요. 이해되시죠? 종가상으로. 그럼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 거예요, 아직까지. 그죠? 밑꼬리가 조금 더 밀리면서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면서 밑꼬리는 달긴 달지만 종가, 몸통은 어디 있어? 몸통은 이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상승의 폭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버텨준다라는 거는 뭐가 있다? 한 번 더 슈팅이 남아있다. 그죠? 그 슈팅은 어디까지? 여기까지겠죠. 33,500원에서 800원 사이. 이해되세요? 여기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지금 얘는. 종가상으로 29,500원을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온다면 혹여나 밀리더라도 28,000원 이 자리는 절대 깨면 안 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종가상으로. 이 자리가 깨지지 않는 그림만 나온다면 얘는 여기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한 번은 여기까지는 올라온다. 그죠? 올라오고 나서 거래량이 들어온 거 그리고 밑꼬리가 어느 정도냐 몸통이 어느 정도 사이즈냐에 따라서 그 다음 흐름을 다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올라올 때는 38,000원까지도 가능하겠는데 혹은 39,000원까지도 가능하겠는데 라는 관점을 잡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자리 29,000원대인데 얘 5만원 가요. 라고 말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아직 올라갈 자리가 많거든요. 뚫지도 못했고. 기존에 횡보했던 자리도 당연히 매물이 쌓였을 만한 자리고 요 자리 오면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가 될 거예요. 요 자리가 저항이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얘는 많이 가야 요 자리까지인 거예요. 지금으로서 39,000원 많이 가야. 이해돼요? 뭔가 정말 이슈가 나오고 호재가 나올 종목이 아닌 이상은 많이 가야 39,000원인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리고 얘가 호재가 나올 종목이었다면 지금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라 지금의 모습은 요런 모습이었겠죠. 요런 모습이었겠죠. 지금 자리가 요 정도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뭐처럼? 최소 코스닥처럼. 얘가 코스닥 종목인지 코스피 종목인지 좀 볼게요. 그거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볼게요. 제가 좀 조심스러워졌어요. 코스닥이죠? 그럼 코스닥처럼 올라와야 되는데 코스닥보다는 약한 종목이다. 그죠? 테슬라 관련주고 지금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터져갖고 쳐 내려왔다가 다시 어느 정도 올려다 놨어요. 그쵸? 50% 이상 올라왔어요. 올라왔어도 한국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반응을 안 한다라는 거. 아직은. 아직은 안 한다라는 거. 말 그대로 미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안정을 잡고 테슬라가 신고가를 다시 또 가는 그림을 그려야 전기차도 뒤따라서 후루루루루 올라올 거라는 거. 왜? 전기차 시장 자체가 한국이 대장이 아니니까. 말 그대로 우리는 그냥 부대장인 거예요. 부대장. 꼬봉주라고 하죠. 꼬봉주. 종목들 중에서도 있죠. 오늘 같은 날 동성제약이 가니까 밑에 현대바이오가 따라 올라오잖아요. 동성제약이 꼬봉은 현대바이오. 그죠? 어제 같은 시장 DPC가 가니까 밑에서 LB세미콘 꼬봉 따라오죠. 키이스트가 없으니까 LB세미콘 초록뱀이 따라 올라오죠. 그죠? 대신 DPC가 상한가를 가야만이 얘는 뒤늦게서 발동 걸려갖고 10% 15% 올라와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첫 시작하는 이슈에 대해서는 대장보다 부대장이 중간에 들어가서 단타 쳐서 먹을 수 있는 수익률은 더 커요. 왜? 시가 자체가 다르니까. 먼저 올라가 있는 놈은 상한가 박을 때 짧은 5%만 올라가더라도 밑에 있는 애는 밑에서 얘가 상한가 박는 순간적으로 5에서 7%는 쳐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부대장을 잡았을 때가 단타로는 수익률이 좋아요. 대신 그 다음날까지 스윙으로 가면 갭 차이가 나겠죠.
그리고 그 이슈가 재탕이라면 부대장은 힘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후장에는 무조건 윗골이 단다. 오전에 상한가 다 박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항상 부대장을 들고 가다가 물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단타 치시다가. 그죠? 아무튼 그런 그림인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유럽에 공장이 있어도 얘네가 생산을 크게 해가지고 뭐 그렇게 전기차 수익이 많이 나는 회사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유럽에 있든 동남아에 있든 그렇게 따지면 우리 쌍용차도 중국에 공장이 있어요. 한국에 공장이 있는 건 드물어요. 중국에 공장이 있어요. 쌍용차도 다 헐값에 넘어가서. 그럼 그건 중국 차입니까? 한국 차지? 다 유럽이나 뭐 동남아나 베트남에 공장을 놔요. 왜? 인건비가 한국보다는 쌀 가능성이 높거든요. 대부분 외국으로 갈수록 우리처럼 직업으로 생각 안 하고 알바 형식으로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실업자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거기는 우리나라보다. 기준이 그래요. 아무튼 이 신흥 SEC 라는 종목은 지금의 자리로는 34,000원, 오버슈팅이 나오면 한 35,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림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시장이 나아지면서, 그리고 이 전기차 수요, 그러려면 뭐 미국 시장도 어느 정도 나아져야 되겠죠. 유럽에 코로나가 확실히 없어지고, 그러면서 중국하고 유럽에서 전기차 수요가 많아지면서 그로 인해서 올라올 거라고 봐요. 대신 어찌됐든 정부 정책으로 미래차, 그리고 K바이오,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를 육성하겠다라는 정부 정책이 발표가 된 거고, 뭐 기존부터 나왔던 얘기지만요. 그래도 또 한 번 발표가 된 거니까 장기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당장은 걸릴 수밖에 없는 자리인 거고, 그런 자리에 대해서 매물 소화를 해야 되는 거고,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소화를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빠져서 내려온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슈만 붙으면 올라올 때는 빠르게도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 왜? 내려올 때 위아래 흔들긴 했지만 그래도 요 자리 한번 이렇게 양봉 터진 자리만 보면 되는데, 요 자리 같은 경우는 매도세가 많다라는 거예요. 왜? 양음양음으로 밀렸거든요. 대신 여기서 내려올 때는 여기 하나 있었죠? 그죠? 양봉이. 그러니까 요 자리가 저항이 될 확률이 높은 거고, 지금의 자리에서도 요 자리 부분, 이게 요 자리죠. 몸통 있는 부분. 요 자리 부분이 1차 저항이 된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다가 쳐맞고 밀린 거죠. 그리고 뚫고 올라오면서 그 다음에 저항을 받는 자리대들이 이제 이 몸통이 있는 자리. 못 놓고 계속 윗꼬리만 달잖아요. 매물 소화를 하고 내려앉는 거예요, 지금. 그쵸? 그럼 이 자리를 뚫고 올라서는 그림이 나타나야 그 다음에 요 정도 자리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윗꼬리까지는 좀 더 낮게 보면. 그쵸? 그런 자리까지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신 지금으로서는 34,000원 부근이 저항이 될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내가 수익 중이라면 거기서는 물량을 어느 정도 정리하면서 내려오면 다시 잡고 올라오면 팔고 하는 그런 박스권 흐름을 예상하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땐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넉넉 잡아서 여기까지 잡아드린 거예요. 오버슈팅까지 생각을 해서. 그죠? 구름대도 강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5월 중순까지는 박스권 모양새를 갖출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 강할 거였으면 뭐다? 이 월봉상의 장대 음봉을 중간값을 뚫고 올라섰어야 된다. 그죠? 항상 말씀드리는 거죠. 변함이 없어요. 제 공부에 대해서는.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휴니드. 맞네요. 와, 얘도 참 많이 빠졌네요. 상승했던 걸 다 돌려놨네요.
보이지도 않네. 상승했던 걸 다 반납을 했고 이제 또 시작하는 자리네요. 네, 1차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데까지 다 올라왔다 내려앉은 거네요. 금투가 좀 많이 사놨구나. 자, 지금 자리 보세요. 저 기준을 잡아서 한번 보면 요 자리가 고점, 지수가 상승했던 자리는 요 자리, 그리고 지수가 하락해서 바닥을 잡은 자리가 요 자리. 그러면 사실 2013년부터 보는 게 맞겠죠? 12월, 16년 9월. 그러면 4, 5, 6, 3년 9개월을 상승을 했네요. 그리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니까 4년 6개월을 하락을 한 거네요. 그쵸? 그리고 가격은 바닥까지. 즉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다 끝났다. 그죠? 그러면 사실 주식은 그런 말씀을 드리죠.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고 하락이 있으면 횡보가 있다. 그러면 삼각형을 그린다 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지금 얘는 상승을 했으면 하락이 있는데 이 하락이 길게 빠졌어요. 말 그대로 이때의 기간보다 하락했던 기간이 더 길다. 그죠? 그럼 사실 보면 상승한 만큼 하락을 해주고 하락한 만큼 횡보를 해주는 구간이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얘는 상승의 기간보다 하락의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얘는 올라올 때 요렇게 자리를 잡고 횡보하는 그림보다 V자 반등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요. 요런 그림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요. 왜? 하락이 더 길었으니까. 상승보다. 상승보다 하락이 좀 짧고 가격만 맞았다면 횡보를 하면서 시간을 맞추는데 얘 같은 경우는 상승보다 하락의 폭이 길었기 때문에 얘는 횡보보다는 V자로 올라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높다. 높은데 지금의 자리는 1차적으로 먹을 수 있는 자리까지는 먹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자리거든요. 그 자리가 어디야? 기존에 하락을 하면서 하락을 하면서 횡보를 했던 자리가 요 자리예요. 그죠? 요 자리야. 요 자리고 처음으로 매수세가 들어왔던 자리가 어디예요? 요 자리예요. 요 자리예요. 그쵸? 그러면서 윗꼬리 쭉 달고 빠졌고 빠졌으면 쭉 빠져야 되는데 다시 올려다 놨으니까 얘는 누군가가 이제 여기서부터 기어 들어온 거고 모양이 들어와서 다시 한번 슈팅을 쏘면서 이 위에 고점을 만들고 몸통을 여기 만들어 놓고 일단은 쭉 밀려서 내려왔거든요. 그쵸? 좀 비이상적으로 내려왔어요. 상승을 쫙 해주고 다음날 이게 몇 프로야? 24% 상승을 해줬는데 시가가 마이너스 14% 시작했어요. 이게 말이 되나? 이거 뭐 액면 분할했나요? 감자를 한 거야. 뭐 액면 분할한 거야. 7,000원. 7,000원인데 종가가 8,540원인데 이게 언제예요? 1월 9일. 이거 좀 봐야 되겠네요. 나오나? 뭐 한 게 없는데? 글쎄 뭐 한 게 없네요. 권리락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없는데 종가가 8,540원인데 여기 14% 하면 이 정도 되긴 되겠구나. 그쵸. 아무튼 간에 이렇게 쭉 빠졌어요. 근데 거래량이 이때부터 그냥 죽으면서 쭉 빠졌거든요. 그죠? 그럼 즉 여기에서 들어왔던 애가 아직 안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죠? 안 나갔다는 애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얘가 볼 수 있는 목표가의 자리는 여기까지예요. 못해도.
여기까지라고. 만약에 주가가 이 털고 나간 거라면 그냥 흘러내려서 죽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다 그냥 횡보해야 되는데 굳이 얘를 올려놓으면서 여기서부터 다시 거래량을 들어 올리면서 슈팅이 나오는 자리죠. 그죠? 그러면 얘가 신호탄인 거예요. 어디? 기준점이 된다고. 기준점. 기준점. 즉, 이 자리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근데 혹여나 뭐 시장이 불안하거나 위에 저항이 많다면 여기서 밑에 여기 잡고, 그죠? 여기가 시가였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중간값 잡고. 이런 식으로 대응해 볼 수가 있는 자리가 되는 거거든요. 7,500원, 8,000원, 8,500원, 그 다음이 9,000원대. 그쵸? 이런 식으로 대응해 볼 수 있는 자리인데, 지금의 자리에서 고점이 나온 이유는 위에서 내려오는 장기평선이 추세 자체가 하향이죠. 그리고 다른 이평선들보다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여기가 저항이 될 수밖에 없는 자리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맞고 내려오는 그림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제 얘가 많이 밀려서 지지를 해야 되는 자리는 이 자리가 나타나는 거고 6,200원. 그죠? 그러면 얘가 많이 밀리더라도 6,200원 부근에서만 지지해주는 모양새가 나오면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박스 모양이 나타날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그럼 이 안에서 횡보를 하면서 그림이 조금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슈팅이 나오면서 요 자리를 먹고 고점을 갱신할 거냐 아니면 처맞고 밀릴 거냐 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근데 어차피 바닥에서 시작한 종목이기 때문에 얘가 뭐 회사상 엄청난 악재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처맞고 밀릴 확률은 드물다라는 거. 상패가 되지 않는 이상도 드물다라는 거. 그죠? 지금의 자리도 밑에서부터 올라오던 장기평선에 닿으려다가 밀리는 자리인 거죠. 왜? 일봉에서 먼저 닿으려고 했으니까. 그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위에서 내려오는 이평선보다 밑에서 올라가는 이평선이 저항이 더 심하다. 단기간에 뚫고 올라서지 못하면. 그죠? 뚫고 올라서지 못하면 저항이 심하다. 한 차례 확인했고 내려왔다가 또 한두 번 두드려주면 올라탄다라는 내용이에요. 지금의 그림으로선 그러거든요. 분봉을 또 잠깐 볼까 얘는? 분봉을 보더라도 시작을 하면서 슈팅이 나왔던 자리가 요 자리니까 요 자리에서 요 자리 부근이 깨지지 않으면 되는 자리인 거고 그 전에 한번 밑으로 슈팅이 나왔으니까 요 자리 6,500원대 6,500원대까지만 밀리지 않으면 다시 한 차례 또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얘 방산주의 유니드? 그럼 한 차례 또 나중에 쏠 수도 있겠는데? 나중에 또 쏠 수도 있겠는데요? 대신에 이제 얘는 좀 횡보를 해야 될 수도 있는 이제 확률이 나왔죠? 일단은 단기적인 고점까지는 찍고 내려온 거예요. 지금 모양으로는. 대신 이제 이 안에서 버텨주는 흐름이 나오면 또 한 번 슈팅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9,000원대까지. 이해되세요? 방산주 중에 강했던 게 이번에 스페코죠. 스페코도 여기서 신호가 한번 나왔죠. 그죠? 스페코도 이렇게 신호가 나왔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방산주든 일반 무슨 주식이든 간에 신호가 나온 거는 물량이 안 나갔기 때문에 언젠간 써먹는다는 소리예요. 이때도 말씀드렸죠. 이때도 말씀드렸죠. 네이처셀도. 뭘로 말씀드렸냐? 뭘로 말했냐? 이 자리만 봤을 때는 먹고 나갈 수도 있는 자리인데 굳이 한번 이렇게 쳐 만들어 놓고 민 다음에 다시 한 차례 쳐 올렸다가 미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건 뭐다? 이거 매집이다. 못해도 요 자리까지는 한번 간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리고 나서 올라오면서 슈팅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휴니드라는 종목도 방산주로 엮어서 나중에 슈팅이 강하게 나올지
아니면 지금 당장만 뭐 이렇게 하고 끝날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얘가 방산주로만 했다면 이 시기 때 지수가 바닥을 기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 시기 때 우리 지수가 날아가야 된다라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아니라는 거지. 아니라는 거야. 즉, 방산주로 갔다가 방산주가 지수가 빠질 때 최근에는 뭔가 테마를 갖다 붙일 게 없고 지들 들어간 돈이 있으니까 외국인 기관들이 억지로 일부러 끌어올리는 거예요. 뭐를? 스페코, 빅텍, 퍼스텍, 뭐 휴니드도 매한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휴니드. 지들 들어간 돈은 빼내야 되니까. 빼내야 되니까 쳐 올리는 거예요. 이 명분을 만들어서. 김정은이가 죽었다.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아직도 모르죠. 북한에서 일체 말도 없고. 그죠? 한통속일 수도 있고, 아니 정말 죽었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알고 투자했을 리는 없고, 외국인 기관들이. 주가가 주구장창 하락을 하면서 지들이 방어를 해줘야 될지, 아니면 지들이 모아가는 그림이니까 올라오면서 털어내는 그림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보이시죠? 스페코. 기존에는 빨간 게 더 많죠. 그죠? 주가가 주구장창 쳐 빠질 때 얘네들은 돈이 많으니까 주구장창 산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오면서 팔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뭔가 명분을 만든 거지. 김정은이 살아있다고 해도 얘가 안 죽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참 재밌었던 게 오전장에 지수가 빠지는데 스페코가 좀 올라오다가 오전부터 이제 밀리기 시작해서 오후장에 지수가 빠지는데 얘도 덩달아 같이 빠지죠. 재밌어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 있어야 지수 반대로 가는 종목이 되는 거지. 돈이 빠져나가면, 그리고 테마의 그 말 그대로 이 시장에 관심이 떨어지면 지수가 빠질 때 같이 빠져요. 코로나도 매한가지죠. 코로나 관련주들도 최근에 주가가 이제 지수가 빠지고 나서 많이 올라오기도 했지만 지수가 빠질 때 코로나 관련주들도 같이 빠졌어요. 같이. 처음에 빠질 때는 치고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자리를 높게 잡아놓으니까 그때부터는 지수가 빠지면 이 새끼들도 같이 빠져요. 그러다가 지수 올라올 때 빠르게 올라오지, 얘네들은. 아직도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지수가 올라갈 때 얘네들도 같이 올라가요. 처음에는 반대의 주식이었는데. 그러면 얘네들도 지금은 시장과 반대로 가는 종목으로 스페코랑 올라왔지만 지금 빅텍이나 스페코도 회사 가치는 다 좋아요. 갈수록 성장하는 회사라고요. 이 회사들이. 휴니드는 잘 모르겠지만 이 스페코라는 종목을 보면 주가가 하락을 하긴 하지만 더 밑으로 내려가진 않아요. 더 밑으로 내려가진 않는다고. 뭐 어떻게 보면 얘는 이렇게 추세를 잡고 그냥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이 안에서. 위아래 난리 치면서. 그러니까 외놈들이 빠질 때마다 쳐 사는 거고. 빅텍이란 종목도 우리 지수가 그렇게 올라가고 떨어지고 뭐 하더라도 이 안에서 추세를 잡고 움직여요. 그죠? 하나 이렇게 잡아놓고 그냥 이 안에서 논다고. 크게 보면 이 박스권 안에서 지수를 롤링하고 놀았죠? 근데 지금의 자리는 저점이 여기로 높여졌죠. 그죠? 이 밑에 있는 횡보 구간이 사라진 거예요, 얘는. 그죠? 얘가 올라갈 만한 게 있나요? 방산주가? 대북주는 다 주구장창 빠졌는데? 희한하죠? 그만큼 회사 가치가 좋아지고 있어요. 빅텍도 그렇고, 스페크도 그렇고. 실적도 잘 나왔어요. 작년 실적도. 얘네들. 그러니까 지금은 이 방산 쪽, 말 그대로 김정은 이슈로 만들어서 쳐 올리는 그림을 만들어 주는 거고, 그래서 지들이 사 모았던 거 일부 익절을 하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음으로써 그때는 주가가 계속 올라가더라도 얘네들이 빠질 생각을 안 할 거라. 얘네들도 같이 올라올 거라고요. 왜? 그때는 또 실적이든 회사 가치로 올라갈 거라고. 이해되세요? 지금의 자리도 그런 자리예요. 일단 자리가 나왔으니까 뭐 얘네들이 뭐 물타기를 해서 평단가가 이제 요 정도 됐으니까 수익권으로 접었으니까 매도를 하고 나갈지도 모르겠지만 위에서 내려오는 이평선이 있기 때문에 이 이평선에 대한 저항을 맞고 한 차례 물러난 거예요. 그럼 지금 얘는 이 안에서 박스를 친 거예요. 아직까지는. 이 박스권 하단이 깨져서 내려앉지 않는 이상, 종가상으로 내려앉지 않는 이상 이 안에서 횡보를 할 거고 여기에서 중간값을 그어서 그죠? 이렇게 그어서 주가가 이 위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한번 치고 넘어갈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밑에서만 놀면 아 얘는 죽는구나. 뭐 그거를 역이용해서 만약에 얘가 그때도 방산주의 역할을 한다면 아 지수가 올라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의 자리로는 1차적으로 먹을 목표가는 다 나온 거고 이 안에서 횡보만 잘 꾸준하게 해주고 빠르게 이 중간값을 올라오는 그림이 나오면서 이 위에서 놀아주는 그림이 나타나면 다시 한번 칠 거다. 어디까지? 그때는 8,500원에서 9,000원까지 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종목. 방산주고 뭐고 그런 걸 떠나서. 이해되시죠? 어차피 밑에까지 내려올 거 다 내려왔어요. 그죠? 방산주라는 이슈를 붙여서 쳐 올린 지금 당장은 수급을 만들어 놓은 거지 이 수급이 다 나가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오늘 뭐 이 정도 나왔는데 그죠? 다 나가기 전까지는 횡보를 하든 뭐라 하든 슬금슬금 우상향을 해주든 간에 다시 한 차례 올라올 거다. 9,000원까지 혹은 만원대까지는 한번 볼 거다. 그 이상은 무리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의 볼 자리는 이 회사만의 이슈가 나와야 이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 그 전까지는 많이 가야 만원이고 아니면 9,000원대에서 맞고 떨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당분간 이 안에서 놀 확률이 있어요. 박스 잡고 아까 6,200원대 말씀드렸죠? 다음 동성제약 빨리 봐야 되겠네요. 이 말이 길어졌네요. 동성제약 오늘 강하게 슈팅이 나왔어요. 현대바이오가 좀 뒤따라오고 무슨 이유로 얘가 슈팅이 나왔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뭐 뉴스가 나온 게 없더라고요. 뉴스가 뭐 나왔나? 뉴스가 뭐 나온 건 없어요. 그쵸? 그냥 슈팅이 나왔어요. 거래량이 들어오고 나중에 뭐 장 끝나고 2대1에서 슈팅이 나왔다라고 뭐 얘기는 나왔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확인은 못했고요. 확인은 못했고 어찌됐든 슈팅이 한번 올라오면서 거래량이 좀 터져서 올라왔어요. 그쵸? 월봉상에도 크게 물량이 나간 자리는 없어요. 얘는. 그리고 지금의 자리로 보더라도 요 자리 9,200원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얘는 아직 추세가 다 죽은 주식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좀 과하게 상승을 하는 그림이 나타나긴 했지만 이 과한 상승이 나중에는 빙산의 일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림을 나타내 줄 수도 있는 자리예요. 얘가. 엄청난 크게 상승을 한 것 같지만 나중에 여기서 어느 정도 자리 잡고 먼 이슈로 인해서 또 한 번 상승을 해준다면 이 자리를 넘어설 수도 있는 확률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기존의 박스를 쳤던 이 자리를 넘어서고 나서 이 박스권 밑으로는 종가상 몸통을 만들지 않거든요. 그죠? 이번 달도 이 밑으로 안 내려가. 저번 달 한번 내려갔다가 장기평선의 지지를 받고 윗꼬리를 쫙 끌었다 올려놨어요. 그쵸? 이 위로 올려다 놓은 거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뭘 다 떠나서 거래량이 들어왔던 자리가 월봉상에 거래량이 들어왔던 자리가 요 자리거든요. 요 자리예요. 그쵸? 그럼 여기서 매수세가 시작이 됐다라는 거고 우리가 지수 설명할 때도 외국인이 들어왔던 매수세가 이렇게 있으니까 음봉이 나오더라도 어디?
여기가 지지를 받는다 그랬죠. 지지 받고 올라왔죠. 그런 그림처럼 여기가 매수의 관점인 거예요. 얘네들은. 이 자리는 절대 깨면 안 되는 자리를 만들어 놓은 게 지들의 어디? 여기 시가예요. 여기 시가. 그러면 이게 한 5,000원대 되나 보네요. 그러니까 그 밑까지는 안 내려가고 밑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그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서 거래량이 좀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제의 음봉을 잡아먹는 양봉이 오늘 출현하면서 월봉을 마지막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시장에 나온 뉴스가 없는데 주가가 오늘 많이 올라왔다라는 이유가 오늘 무슨 날? 4월의 마지막 날. 즉 뭐 하는 날? 월봉을 만드는 날. 그래서 오늘 요렇게 올라왔을 수도 있어요. 그죠? 고가가 32%밖에 안 되죠. 그죠? 오늘 하루에 90%의 봉을 만든 거예요, 얘는. 이해되시죠? 월봉을 만들어야 되는 날이니까 오늘은 뽑아준 거예요. 여기서 짧게 잡으면 다음 달에 또 하락할 수도 있겠다. 말 그대로 시장의 관심을 못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관점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그냥 쏴버린 거예요. 여기가 원래 저항이었는데. 그죠? 요 자리가 저항이었죠? 그래서 박스를 치고 위에서 올라오는 삼각수렴 비슷하게 모양을 만들어 주다가 밀리고 결국엔 이렇게 횡보를 해주다가 오늘 이 자리를 뚫고 올라오면서 거래량이 빵 터진 거거든요. 그러면서 고점을 오늘 요 자리까지 만들어주고 저항대가 여긴데 저걸 뚫고 올라왔네요. 요 자리, 이게 이 자리가 저항된 거죠. 상한가를 만들어 놓고 그냥 5장에 풀었어요. 그냥 월봉을 만드는 게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얘는. 그죠? 이 자리가 기존의 저점을 만들었던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세 번의 저점을 만들었고, 네 번이구나. 네 번째 저점을 만들고, 그 저점이 깨지면서, 이제 추가 하락이 나왔던 자리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제 얘는 바닥에서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피레침이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요렇게 자리가 잡힌 거죠, 이제. 13,500원, 그리고 11,200원. 거기에 중간값을 그으면 12,400원 정도. 그쵸? 그럼 즉 얘는 12,400원을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오면 강하게 상승하면서 고점을 뚫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지금의 자리에서도 월요일날 혹여나 많이 빠지더라도 이 12,800원대에서는 지지할 확률이 높아져요. 왜? 밑에서 내려오는 이평선을 뚫었거든요. 뚫고 몸통이 강하게 올라왔거든. 그럼 음봉을 맞더라도 요런 그림이 요런 그림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 혹여나 시가가 갭이 안 뜬다면. 그죠? 그리고 만약에 시가가 갭이 뜬다면 올라오면서 거래량이 약하다면 위에서 내려오는 이평을 쳐맞고 밀리는 그림이 한번 나타날 것이다. 요런 그림이 나타날 거예요. 요런 그림이 나타나고 나서 어느 정도 이 안에서 이 위에 12,800원 정도 위에서 자리 잡으면서 옆으로 기어주는 모습이 나오면 이평 내려오면서 한번 뚫고 가든 아니면 이평을 밑에 깔고 슈팅이 나오면서 그 다음 이평까지 잡아먹는 그림이 한번 나올 거예요. 잡아먹는 그림이 나오면서 16,000원대까지 16,000원대까지 올라오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이해되시죠? 16,000원에서 16,500원 혹은 조금 더 이제 올라가는 그림이 어느 정도 탄력이 붙는다면 18,000원대까지도 가능하거든요. 18,000원대까지는 가능해요. 탄력이 붙는다면 대신에 이걸 넘어갈 확률은 다음 달에는 없어 보입니다. 다음 달에 탄력이 붙는다면 18,000원 부근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커요. 근데 웬만하면 16,000원대에서 쳐맞을 확률인데 조금 더 탄력이 붙는다면 18,000원대까지. 그 18,000원대가도 이 장기 이평이네요. 그죠? 이게 많이 가면 일단은 18,000원. 적당히 가면 16,000원. 대신 지지해야 될 자리는 웬만하면 12,400원.
깨서 내려와서 혹은 11,500원대에서 지지를 받는 모양이 나타난다. 종가상으로. 그럼 올라올 때 뭐가 저항이 된다? 1차적으로 12,800원에서 13,000원대가 저항이 될 거고. 왜? 이 이평선을 그냥 쉽게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 밑으로 기어 내려오면 올라오면서 여기가 저항이 돼요. 여기가 저항이 돼요. 무조건. 거래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무조건 저항이 되니까 안 밀리는 게 좋아요. 종가상으로. 밀리면 1차 저항, 올라오면서 2차 저항, 그 다음에 3차 저항, 윗꼬리가 4차 저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안 뺄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굳이 이렇게 거래량을 터뜨려서 올려놓을 거면. 이해되시죠? 그렇게까지 밀리면 또 작전에 실패한 거예요. 얘는 너무 순식간에 올라왔거든요. 순식간에 올라왔기 때문에 월봉상의 거래량이 저번 달보단 적을 수도 있어요. 너무 순식간에 올라와서 사실상 지켜줄 자리가 몇 개 없어요. 요 자리 이제 생겼고, 요 자리 생긴 거고, 그죠? 요 자리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냥 중간 그어보면 많이 빠지면 요 정도 자리인 거예요. 대신 밑에 지지해줄 자리가 당장은 없다. 그죠? 지지할 수 있는 자리가 요 자리, 그나마 요 자리가 있는 거잖아요. 요 자리까지 빠지면 뭐 바닥까지 다 빠진 거고, 그럼 여기까지 빠지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 위에 있는 자리대, 그 자리가 어디? 13,500원대가 이 위에 있는 자리대잖아요. 그죠? 이게 뚝뚝뚝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죠. 여기 밑에서 올라왔던 자리대. 거기서는 반등이 나와야 되는 그림이 나타나야 되는 게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거래량이 지금까지 꾸준히 들어왔고 그 거래량이 나간 거는 사실상 그렇게 크게 없어요. 그럼 나중에 뭔가를 큰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때가 되면은 뭐 코스닥이 700을 넘어서고 다시 뭐 800을 향해 가는 그림이 나타날 때 사실상 제약바이오 말고는 주가를 크게 끌어올릴 만한 이 코스닥 테마고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없거든요. IT가 있긴 해도 시총 자체가 이 제약바이오가 더 높기 때문에 그런 위주로 먼저 나타날 확률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존에 제약바이오 이슈가 있을 때 강하게 끌고 올렸던 종목이 이 종목인 거고. 그죠? 이 종목인 거예요. 그리고 전에 상승을 해줄 때 얼핏 보면 좀 애매하긴 하지만 파동이라고 따지기에는 크게 봤을 때 파동이 여기 1파, 2파, 이게 3파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4파에 조정을 받으면서 그냥 횡보하는 그림이 나타나는 거고 어느 정도 올라오면 다시 한 차례 올라오면서 정고 부근 근처까지 가는 그림이 나오면서 5파가 마무리되는 그림, 쌍봉을 찍고 죽는 그림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지금의 모습으로서는 그냥 얘가 고점 모양을 만들고 헤드앤숄더를 만들어 놓고 바닥까지 내려앉았구나 라고도 볼 수 있는 그림이긴 하지만 이런 모양새라면 한 번 더 올라올 때 이 자리를 뚫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탄력이 붙어서 다시 한 차례 전고점까지 못 가더라도 못해도 45,000원대까지 한번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이 나타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종목. 근데 되게 오래 걸리겠죠? 왜? 장기 평균도 아직 역배열이거든요. 그죠?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는 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16,000원 혹은 오버슈팅 나오면 18,000원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뒤진 자리는 아닐 것 같아요. 뒤질 거라면 이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그림이 맞아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한 번은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라고 판단을 하는 종목이고요. 좀 지켜보세요. 이제 뭐 거래량 들어왔는데요. 뭐 단기적으로 한 번 더 장대 항봉을 뽑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5월 초반이죠. 한 5월 10일 안짝으로 한 번은 더 뽑을 수 있는 종목이니까 관중하시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먹고 빠지는 그림을 그려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이때 말고는 이 상승이 끝나고 나서 내려옴으로써 얘는 단타놀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단타를 하는 세력이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패턴이 그래요. 계속 윗꼬리 달죠. 얘가 상한가를 가서 꽉
멈춰있는 이슈가 나올 때가 진정한 상승의 구간인 거지, 지금은 뭐 하는 구간? 단타놀이가 가능한 구간이라 보셔도 돼요. 아직까지는. 이 자리를 넘어서기 전까지는. 그죠? 요때는 그렇게 모양이 안 나와요. 그죠? 그러면서 요 자리부터 시작을 해서 슬금슬금 이제 단타가 윗꼬리가 계속 나온다라는 거. 뜨면 판다라는 거. 뜨면 팔고, 뜨면 팔고. 그죠? 아직까지는 단타놀이를 해야 되는 종목으로도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모그린텍. 아모그린텍을 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상장을 하고 주가를 펌핑 시켰네요. 이거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자리네. 그죠? 기존의 고점을 쳐맞고 밀리는 자리인데 조금 애매하네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자, 그런 거 다 떠나서, 자, 지금의 자리로만 볼게요, 그냥. 이건 뭐 다른 거 보고 말고 할 것도 없겠네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이제. 고점 잡고, 저점 잡고, 그죠? 계산기를 한번 때려볼까요? 17,500, 500원, 450원 잡아야겠다. 17,450원 잡고, 빼기 6,500원 잡고, 나누기 해주고, 12,000원 잡으면 되겠구나. 12,000원. 12,000원. 여기에요. 그죠? 요 자리죠? 12,000원. 12,000원. 그리고 17,500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중간값이 어디? 요 자리. 14,750원. 그죠? 그러면 지금의 모습으로서는 하락을 하고 강하게 올라왔어요. 즉, 고점하고 저점 대비 50% 이상이 올라온 거예요. 그죠? 한 60%가 올라온 거죠. 그럼 기술적 반등보다 강한 종목이에요, 얘는. 기술적 반등보다 강한 종목이고, 그거에 대한 고점이 기존에 올라왔던 고점 자리를 쳐맞고 밀리는 그림인 거예요. 그쵸? 그러면 지금의 모습으로서는 이 종목은 12,000원을 지지를 받아야 되는 그림이 나타나야 돼요. 12,000원. 12,000원 안에서만 지지받고 모양만 잡아주면 다시 한 차례 이 고점 13,900원대를 때릴 거고, 그리고 웬만하면 뚫고 올라와서 14,750원을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넘어서느냐 못 넘어서느냐에 따라서 다시 한 차례 내려 앉을 거냐, 뚫고 올라와서 지지하고 올라오면서 고점 자리 17,500원을 가기 전에 그 다음에 또 중간가 16,000원을 넘길 거냐에 기준이 달려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도 중간가 그거 봐도 돼요. 그럼 그게 13,000원이거든요? 근데 이 13,000원에서 요날은 지지를 좀 해주는 그림을 나타냈다가, 그죠? 올라오다가 여기를 못 뚫고 내려오니까 여기를 지지해주는 그림을 어느 정도 그려보다가 밀려서 내려온 자리거든요? 잠깐만요. 이거 하나 잘못 그었네요. 그렇게 보면 안 되겠다. 이거 지울게요. 이건 저기 기존에 있던 저항대니까 이거 지우고 여기에서 중간값을 봐야죠. 요 자리네. 아니구나. 요 자리네요. 그죠? 요 자리죠. 뚫고 올라서서 그 다음 봉까지 볼 수 있는 자리. 근데 여기서 또 중간값을 그어보면 그 중간값이 요 자리인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면 거기서 쳐맞고 밀리니까 이 자리를 지켜줘야 되려고 노력을 하다가 여기서 시가가 나오면서 올라오면서 기존에 이 고점 나왔던 데 못 미니까 밀려서 내려온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또 중간값을 그어보면 그 자리가 어디예요? 오늘의 종가상의 자리예요. 그죠? 일단은 지킨 거예요. 일단은 지킨 거라고. 그죠? 그러면 오늘의 저점이 깨지지 않으면 다시 한 차례 13,400원을 확인한다라는 소린 거고, 만약에 다음 주에 이 저점을 깨고 내려오면 12,000원까지는 열어두셔야 된다는 거. 대신 그 12,000원에서 물량을 늘리든 지켜주는 그림이 나올 거니까 웬만하면 나올 거라고 봐요. 그 그림이 나타나면
물량을 늘리든 혹은 신규 매수가 들어가든 가능한 자리라고 보셔도 되는 그림이에요.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사실상 이 정도 올라오면 올라온 폭에 대한 50% 정도, 요 정도까지 지지 확인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그림인데, 얘는 강하게 올라오면서 지켜줘야 될 그림이 많아요. 어떤 그림? 고점하고 저점 대비에 중간값도 12,000원, 그리고 구름대 상단도 12,000원, 그리고 이평선이 기존에 이평선들이 정배열됐다가 꺾이는 부분도 12,000원. 그죠? 그럼 이 12,000원을 깰 이유는 없다. 이거 깨는 것 자체는 회사에 악재가 있다. 깨서 내려올 수는 있다. 대신 그 다음날 올려다 놓으면 되는 거고, 혹은 내려오더라도 윗꼬리 달고 몸통만 12,000원 위에 있으면 된다. 이해되세요? 흐름이 괜찮은 종목이에요. 누가 그렇게 팔아대냐? 연기금이 이렇게 팔아대네. 회사 가치가 좀 많이 떨어졌나 보죠? 연기금이 왜 이렇게 팔아댔어? 그런 종목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얘는 종목 자체가 추세를 잡으면 한 방향으로 가는 종목이에요. 추세를 잡으면 위로, 추세를 잡으면 한 방향, 추세를 잡으면 한 방향, 추세를 잡으면 한 방향. 그죠? 얘도 추세를 잡았으니까 한 방향, 조정이 짧을 거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그림이 크겠죠. 얘 같은 경우는 하락이었더니까 올라오는 자리가 짧은 거고 다시 한 차례 하락하는 거고. 그죠? 얘도 올라갔던 자리니까 올라갔던 자리, 올라갔으니까 하락은 짧고 다시 한 차례 올라오는 그림. 그죠? 그러다가 항상 얘기하죠. 지수에서도 내려가는 거 걱정하지 마라. 대신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고점이 낮아지면 조심해라. 그죠? 왜? 추세를 만드는 게 외놈하고 기관이라서 그래요. 그럼 걔네들은 패턴이 항상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종목도 추세를 한번 만들어서 가면 그 방향으로 간다. 그럼 지금의 추세도 일단 이 흐름으로 보면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한번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엘리어트 파동으로 따져도 1파, 2파, 3파, 4파, 5파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하나의 1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이 이제 2파에 A파, 그 다음에 이제 B파 나오고, 그 다음에 C파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12,000원 정도까지만 열어두고 대응을 하시면 돼요. 지금 자리로서는. 이 자리 지켜주면 13,400원을 확인하는지 체크하시고, 넘어서면 14,000원 보시는 거고, 여기서 맞고 떨어지는 그림이 나오면 12,000원까지 열어둬야 되겠다. 물량을 줄이고 밑에서 받든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아서 대응하시면 돼요. 얘는. 그죠? 거기에 대한 이 고점까지 갈 거라는 기준을 잡는 중간값은 어디? 14,000원이다. 맞나요? 아니구나. 너무 많이 그러니까 헷갈리네요. 잠깐만요. 하나씩 지울게요. 이제 이거 지우고, 이거 지우고, 이거 지우고, 이거 지우고. 그거에 대한 중간값은 14,750원이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의 자리에서 13,500원을 넘어서는 그림이 나오면 어디까지? 14,750원까지는 한번 확인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지금의 모습. 어차피 급하게 올라왔으니까 얘가 이대로 갈 수는 없는 거고, 올라왔으니까 한번 눌렀다가 자리 잡고 다시 한번 슈팅을 쏴서 올려놓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점을 확인하는 그림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면 돼요. 월봉도 다 감싸진 못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거래량 터지면서 이쁘게 올라왔죠. 어느 정도 메꿨으니까. 그죠? 여기까지 감싸는 게 좋은데, 그럼 다음날, 다음달 여기서 시작하면 좋은 거고, 여기서 시작하면 윗꼬리 확인하러 다시 갈 거고, 그러면서 장대양봉 이렇게 하나 출현할 수도 있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겠죠. 요런 그림이 나타날 거냐, 아니면 요런 그림이 한번 요런 그림이 나타나면서 양음양 패턴이 혹시나 나타날 거냐 라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도 있어요. 어차피 지금 상승했다가
상승 하락 상승해주고 하락했다가 그러면 이제 상승 나왔으니까 이 다음은 또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고. 그죠?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그럼 얘는 뭐 어찌됐든 그냥 크게 하나 이렇게 자리 잡고 보면 돼요. 뭐 별다를 거 없을 것 같은 종목 같아요. 아직까지는.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고. 이제 뭐 1년 지났는데요. 뭐.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찌됐든 신고가를 한번 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한번 이 신고가를 더 뚫고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자리로는 12,000원을 지켜주는 흐름이 중요한 흐름이라는 거. 단기적으로 봤을 때. 길게 볼 거면 여기까지 10,000원대까지도 열어둬야 되는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 대신 그러니까 12,000원을 지켜주는 흐름이 중요하고 이해되셨죠? 이 자리가 깨져서 2, 3일 정도 여기서 기웃대면 올라올 때 12,000원이 뭐가 된다? 저항이 된다. 그러면 10,000원대까지 밀릴 수도 있다. 그죠? 그러니까 12,000원은 지켜야 돼. 이 종목이 지켜야 될 지금으로서는 목숨줄 같은 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시면 돼요. 12,000원 깨면 안 되지. 어차피 저번 달 저점이 12,000원이잖아. 12,100원이네요. 그쵸? 얘가 상승을 할 거면 지금의 자리에서 이 저점을 이탈하면 안 돼요. 그러겠죠? 확인은 할 수 있지만 이탈은 하면 안 돼. 그러면 결국에는 실패한 거야.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죠? 11,000원에서 만원대 또 확인할 수 있는 구간이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진산업 해볼게요. 아진산업 이것도 외국인이 매집하는 종목일 것 같은데 그죠? 흐름이 딱 그래 보이네요. 기존에 뭐 때문에 이렇게 상승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상승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얘 같은 경우는 어차피 수소차로 이슈가 한번 나오고 그리고 다시 한 차례 하락하면서 쌍바닥을 만든 자리거든요. 그죠? 그럼 나중에 갈 때는 강한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얘가 지금은 힘이 없어 보이긴 하지만 쌍바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휴니드를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상승한 것보다 하락한 기간이 2배가 길어요. 이렇게 따지면 그죠? 여기서부터 흐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승보다 하락의 길이가 기니까 얘는 횡보가 바로 안 나오고 슈팅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까 휴니드 같은 경우도 V자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런 그림이에요. 그리고 나서 눌렀다가 뭐 얘 같은 경우는 쌍봉을 다시 만들고 쌍봉을 만들었으니까 어디까지? 바닥까지 다시 내려온 그림이거든요. 바닥까지 내려온 그림이긴 한데 얘는 아직은 약해요. 허아님 어서오세요. 뭔가 이슈를 기다릴 만한 게 없는 건지 그렇다고 해서 수소차에도 반응을 크게 안 해요. 근데 얘는 정말 재밌었던 게 뭐냐면요. 예전에 수소차 이슈가 불었을 때 요 자리인가에서 다른 수소차가 갈 때 얘는 못 갔어요. 그리고 다른 수소차가 빠질 때 얘가 움직였어요. 아진산업이 후발주였어요. 후발주. 얘하고 한 종목이 더 있었는데 거래를 했었는데 기억은 잘 안 나고요. 뭐 어찌됐든 지금의 자리로는 얘는 1차적으로 여기 이렇게 하나 박스권을 줬고요. 그죠? 여기 일단 박스권 하나 젖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바닥인 거고 그럼 이 바닥에서 여기까지 그냥 하나의 박스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위에는 빈 공간이라 봐도 되고 아니면 이 위에 있는 박스를 여기까지 그냥 이렇게 연결해도 되는 구간입니다. 그죠? 그럼 지금의 자리가 어디 자리? 기존의 고점 한번 눌렸다 올라오고 눌렸다 올라왔던 고점 자리까지 확인을 한 거예요. 이번에는 그냥 다이렉트로 안 눌리고 그죠? 그럼 이 자리에서 얘가 기존의 행보를 어떻게 했어요? 올라왔다가 눌릴 때 기존에 여기서 고점이 있었으니까 여기서 지지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지지를 해줬어요. 근데 지금은 올라올 때 눌린 자리가 없어요.
없어도 기존에 눌렸던 자리가 있으니까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요. 그죠? 그러면 얘는 얼마? 2,050원 정도만 이탈을 하지 않으면 되는 그림이에요. 이해되세요? 2,050원 정도 혹은 넉넉 잡아서 2,000원만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타나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올라와요. 어디까지? 못해도 2,500원에서 2,700원까지. 단기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쳐 올려놓고 다시 자리 잡으면서 이평들 돌릴 거라고 봐요, 저는. 얘는 지금껏 많이 빠졌어요. 상장 폐지가 되지 않았다라는 건 다시 한 차례 올릴 거라는 생각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주구장창 요 자리에서 외놈들이 사 모았을 거란 말이에요. 사 모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모양새가 나타나겠죠? 그죠? 물량이 확실하게 많이 들어와 있죠. 개인보다. 외놈들이 사 모아갖고 올라올 때마다 슈팅이 강하게 나올 때마다 외놈들은 뭐 할 거다? 팔아 제낄 거다. 팔아 제낄 거다. 어느 정도씩 팔아 제낄 거다. 그쵸? 4월 17일. 그쵸? 4월 17일? 양을 많이 하면서 팔아 제낄 거다. 그렇게 팔아 제끼면서 뭐가 나온다? 주가는 올라올 것이다. 대신 강하게 막 뚫는 그림은 안 나온다. 흔들어 가면서 올라올 것이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하락을 해주면서 자리 잡을 때 외놈들이 또 다시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서 레벨업을 만들면서 주가가 올라올 것이다. 그러고 주가가 올라오면서 2,750원 위로 올라와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타나면 강한 슈팅이 한번 나올 것이다. 어디까지? 한 3,000원에서 넓게 가면 3,500원까지. 그죠? 그럼 얘는 먹을 자리가 확실히 눈에 보이는 종목이에요. 그냥 어느 정도 사놓고 첫 밀리면 조금씩 모아가면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인 거예요. 얘는 상패만 되지 않는다면.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견적이 한번 있을 거예요. 얘인가 다른 놈인가 지금 헷갈리는데 견적은 없네요. 중간에 정지돼 있던 그림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한 차례 올릴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패를 안 시키는 거고, 그러니까 기존의 저점에서 지지를 받고 쳐 올려놓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찌 보면 지금에 올라올 때는 낙폭가대가 얘는 어차피 많이 빠졌었으니까 낙폭가대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냥 요 그림으로만 보면 얘는 낙폭가대가 아닌 거예요. 왜? 요때가 언제야? 10월 30일. 10월 30일이 언제야? 미중 무역협상 터진 날. 그죠?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로 보면 한 차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주가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반일 감정 나오면서 주가를 한 번 더 뺐죠. 그죠? 주가를 한 번 더 뺐어요. 주가를 한 번 더 빼고 그리고 쳐 올라오다가 또 뭐가 나와요? 이번에 코로나가 나오면서 이렇게 빠졌단 말이에요. 그죠? 코스닥 지수는 이래요. 저점이. 근데 얘는 어디 있어요? 어디요? 일본 어쩌고 저쩌고 나왔을 때가 요 정도 자리인가? 아무튼 뭐 그런 것 같네요. 2018년 8월인가 였으니까. 그거는 관심도 없었어요. 왜? 너무 많이 빠져있었던 종목이니까. 그리고 나서 이번에 코로나로 빠졌을 때가 요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디? 기존의 10월 30일 자리. 코스닥은 어디? 여기. 그러면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고. 얘는 그 밑에까지 안 빠졌는데 시장에서는 소외가 됐으니까 요 정도까지만 올라온 거예요. 아직 여기까지 다 안 올라오고.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약한 거야. 왜? 아직 내 때가 안 된 거야. 내가 짠! 하고 나타날 시기가 안 된 거예요. 그쵸? 그러면서 일단 이제서야 한 차례 모양새를 잡아줬죠. 나 이제 들어가요. 라고 신호를 준 거예요. 신호를 주고 나서 이 장대 양봉이 어느 정도 나오고 윗꼬리가 달았던 자리 위에서 뭐 한다? 버틴다. 윗꼬리가 나왔지만 몸통은 어디다? 이 위다. 그죠? 그럼 뭐다? 여기서 조금만 버텨주면 한 차례 올라온다. 어디까지? 못해도 요 자리까지. 다시 고점 확인할 거고 그 다음은 이 2평 따먹을 거고
2평 따먹으면 여기까지 따먹을 거다. 그래서 최소 2,500원까지는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자리예요. 넘어서면 2,700원대까지. 이해되시죠? 이 종목도 관종에 넣어두고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에요. 지금 다른 수소차들 다 올라왔죠. 풍국주정, 유니크, 뭐 JNK 히터, 동아화성. 아까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또 이렇게 되면 또 일맥상통할 수도 있는데 요땐가도 그랬다 그랬죠. 풍국주정 뭐 수소차가 다 올라오고 나서 고점에서 이제 어느 정도 내려오려고 폼 잡고 횡보할 때 얘 올라갔다고. 그죠? 이건 확인해보세요. 시간적으로 좀 오래 걸릴 테니까 제가 또 확인하려면 올라왔다고. 그러면 지금의 자리도 풍국주정 풍국주정일까요?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쵸? 올라와서 지금 뭐 하는 자리? 눌리는 자리예요. 조정받는 자리. 그죠? 조정받는 자리예요. 이 조정받는 자리에서 이때가 언제야? 뭐 4월 23일 기준으로 아진산업을 보면 얘는 위에서 버티는 그림. 그죠? 4월 17일날 슈팅 나왔던 자리. 풍국주정 4월 17일은 언제야? 시작은 같이 하긴 했네요. 시작은 같이 하긴 했는데 슈팅이 안 나온 거네요. 어찌 보면. 아무튼 어찌 됐든 얘는 아직 시작을 안 했다라는 거. 그죠? 이 안에서 지금 버티고 있다라는 그림인 거고 여기가 상단이고 여기에 중간값이면 여기거든요. 그 중간값을 지금 못 넘어서는 그림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 2평도 있고. 그죠? 요런 그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밀려도 2,000원을 깨지 않는다면 슬금슬금 모아가도 되는 자리예요. 왜? 한 차례 더 슈팅이 남았으니까. 못해도 5에서 10%는 먹을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날 거니까. 그쵸?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시면 돼요, 이 종목. 위험한 자리도 아니고요. 좀 기다리면 먹을 수 있는 자리. 라고 생각합니다, 이 종목. 그죠? 예전에 뭐 이거 뭐야 S트리팩이 나와? 이 ST큐브라는 종목도 요 자리에서 그랬죠? 요 자리에서 계속 이 자리 위로 횡보하잖아요. 빠지면 바로 그 다음날 올려놓고. 그죠? 웬만하면 이 자리에서 이렇게 횡보했었죠, 이 자리. 어찌 보면 그림이 비슷해요. 위에서 쏟아 내려오는 장기 이평선이 있고 1차적으로 밑에서 나오는 이평선을 못 뚫다가 한번 뚫고 올라오면 그 다음 이평선 쳐먹고 그 다음에 올라오면서 이제 이 이평선을 쳐먹어야 되는데 구름대가 있으니까 맞고 떨어지는 그림. 그죠? 그리고 기존에 여기 저항이 있으니까 맞고 떨어지는 그림. 그러면서 계속 1만원을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죠, 얘는. 얘는 계속 1만원에서 지지를 해줬거든요. 그런 그림을 이 아진산업에서 기대해볼 수 있는 거예요. 많이 빠지면 2,000원. 웬만하면 2,100원을 지켜주는 흐름. 그러면 2,200원, 2,300원, 그 다음에 2,500원 식으로 올라가면서 먹고 나올 수 있는 자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월봉도 이제 데코할 코마니가 나왔죠. 버터플라이가 나온 거죠. 거래량도 더 들어오고. 그럼 다음 달도 한 차례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죠. 그쵸? 그럼 2,500원대까지. 확인이 가능하겠죠? 이거 5월 달에 투자를 해보셔도 괜찮은 종목 같네요. 마지막 두산 퓨어셀. 퓨엘셀. 이건 저번에 했던 종목인데, 그죠? 얘는 신규 상장하고 나서 뭐 테슬라 관련주로 강하게 상한가 3번. 그쵸? 신규 상장주는 웬만하면 3일만 봐라. 그죠? 3일 동안 올라놓고 다음날 4일날 이제 쭉 빠져서 내려왔는데 얘는 저는 좀 그래요. 이런 종목은 단기로만 대응해야지. 얘는 지금 이렇게 하나의 박스거든요? 기존에? 그럼 여기에 중간가 뭐냐 하나 그어놓고 여기서 너무 놀았단 말이에요. 너무 놀았어요, 얘가. 그러면 즉, 요 자리에 매물이 많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만 상승을 해줬고 그러면서 고점이 낮아지는 그림이 나타나는 거고, 그죠? 고점이 낮아지는 그림이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이때에 대한 매물을 소화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거.
그죠? 그러니까 올라올 때 강하게 올라오더라도 여기가 당연히 저항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 저항 중에 장대 양봉 나왔던 몸통 자리 부분이 저항이 강하겠죠. 그러니까 그 근처 가서 쳐맞고 밀리는 거예요. 쳐맞고 밀리는 거예요. 근데 뭐 직접적으로 딱 맞아 떨어지는 자리는 기존에 여기 몸통 나왔던 자리죠. 양봉. 그죠? 요 자리를 맞고 떨어진 거예요. 근데 뭐 거래량도 들어온 것도 없어요. 근데 이 근처에 오니까 슬금슬금 이제 던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저항이니까 이게. 얘는 다 저항이에요. 이제. 올라올 만큼은 어느 정도 다 올라온 거예요. 말 그대로 한 번은 뚫고 올라올 수 있겠죠? 대신 이게 올라서 신고가를 간다라는 개념은 지금 당장은 없어요. 단기적으로. 왜? 여기 물량을 청소해야 되니까. 거래량이 평균적으로 들어온 건 없지만 그래도 기존에 들어왔던 거래량. 그럼 즉 어떻게 보면 얘 자리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청소를 해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몸통이 생겼던 자리, 거래량이 마지막으로 많이 들어왔던 자리가 이 자리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강한 저항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 강한 저항이 지금의 자리로 어디? 볼린저 밴드 상단이 되는 거고, 볼린저 밴드가 옆으로 위로 올라가다가 꺾였죠. 이제 내려 꽂는 자리가 됐다고요. 그럼 여기서 슈팅이 나와도 여기까지 윗골이 달고 밀릴 확률이 높아지는 그림입니다. 그죠? 이렇게 내려오고 올라오면서 얘는 이 안에서 이제 횡보하면서 자리를 잡으면서 뭐 해야 돼? 여기 매물 소화를 해야 돼요. 매물 소화를 해야 한 번 더 슈팅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림이 나와요. 그게 아니면 내려앉아야 돼요, 이제. 이해되세요? 내려앉으면 요 자리겠죠, 이제. 요 자리. 6,500원대까지는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크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보면 요렇게 박스권이니까 크게 보면 박스권이니까 어찌됐든 이 빠졌던 자리에서 다시 기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강하게 올라온 거예요. 슈팅으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몸통을 만들어주면서 올린 이유가 뚫고 올라서서 지지를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 박스권이 되는 그림이 이걸로 그려놔야 안 지워지니까. 자, 여기까지만 이렇게 그릴게요. 박스권이 돼야 되는 그림인 거니까 얘가 강하게 뚫어놓고 올라와서 지지받을 때 어디? 이 박스권 하단 쪽에서는 윗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그림이 나오면서 슈팅이 한 번 더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의 자리로서는 이제 여기가 상단이 잡혔고 하단이 여기가 잡혔고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또 여기서 이렇게 중간값을 대충 그어보면 요 정도 자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몸통이 이 위로 뚫고 올라서야 다시 한 차례 이 고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 혹은 이 고점의 또 중간값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딱딱딱딱 때려 맞아지죠. 얘는 지금 박스권이에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다시 기어 들어왔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이 박스권 하단에서는 지지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돼. 그러면서 이 안에서 횡보를 해주면서 어느 정도 매물을 소화하고 날아가든 아니면 꾸준하게 그냥 횡보하면서 이 틀 안에서만 놀면서 가끔 한 번씩 밑으로 쏟아내고 올라가고 올라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그런 그림이 나타나야 돼요. 왜? 얘는 상장한 지 이제 6개월도 안 됐어요. 그죠? 10월 달에 들어왔으니까. 한 차례 더 쏟아낼 수는 있어요. 올라올 수는 있지만 올라오려면 여기에 대한 매물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올라왔다가 눌리고 윗꼬리 달고 지금 눌렀다가 지금 또 이 중간에 이 중간값 정도에서 지지하는 그림을 나타내려고 하고 있는 자리인 거예요. 왜? 다시 한번 또 도전을 해야 되니까 매물 소화하러. 그죠? 만약에 지금의 자리가 깨져서 내려오면 혹여나 많이 밀리면 6,550원까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제 새로 생기는 이평선이 괜히 생기지는 않는다 그러죠? 이평선에서 지지하는 그림이 한 번 나왔죠? 한 번 더 눌리면서 한 번 더 나올 수는 있어요. 대신 올라가면서 방향을 못 잡으면 행보하면 뭐 한다? 깨져서 내려온다. 내려오면 6,550원이나 6,600원대가 지지가 될 거고 그 지지를 지켜서 올라오면 그때는 뭐가
이 밑에서 내려오는 이평선이 뭐가 된다? 저항이 된다. 즉 지금의 자리에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올라갈 때 벅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벅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게 아닌 이상 지금 자리 지켜주는 그림 나오면 다시 한 차례 여기 도전을 해야 되는 그림이 나타나는 거고, 뚫고 올라와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와야 그 다음 자리 어디 8,800원대 혹은 9,000원대로 확인할 수 있는 모양새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종목은 이 호가창도 가볍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월봉은 이쁘네요. 이제 일단은 메꿨네요. 메꿨는데 이 다음 달에 음봉이 이렇게 안 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죠? 6,700원을 안 깨면 되는 거고, 어찌됐든 박스권이에요. 크게 보면 6,500원까지만 열어두시면 되는 거고, 그 안에서 뭐 물량 모아서 고점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물량 털고 가고, 한 번에 뚫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뭔가 정말 이슈가 있어야 돼요. 정말 뭐 테슬라가 신고가를 간다든지, 그냥 예를 들어 그게 아니면 이 회사가 뭔가 좀 가벼운 거 보니까 뭐 합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개념인 것 같더라고요. 그쵸? 얘가 뭐 우회 상장을 하든 뭐 두산 퓨얼셀 1이 있고 뭐 2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쵸? 그 정확히 모르겠네 이거는 내가. 아무튼 뭐 원이 있고 2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맞나? 그쵸. 아, 이거 두 개만 우선 준가 보구나. 이거는 그냥 정식 준가 보네요. 뭐 어찌됐든 그런 그림입니다. 그렇게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어요. 오늘 종목 분석은 이제 마무리했고요. 또 1시간 반이네요. 듣는이라고 고생하셨고, 그리고 연휴 잘 보내시고요. 연휴 동안 주식 생각하지 마시고 푹 쉬는 그런 매각 이슈가 있긴 해요. 두산 매각이 어쩌고 저쩌고 우리 레드님이 얘기하시긴 하더라. 그러면 그때 올라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 얘만의 이슈가 있지 않으면 이 박스권에서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림이에요. 고생들 많으셨고, 주말은 그냥 푹 쉬세요. 뭐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뭐 생각한다고 뭐가 변합니까? 그죠? 일하신 분들은 일하시고, 저는 전주 가서 좀 맛있는 것 좀 먹고 오겠습니다. 아무튼 고생들 하셨고, 방송 봐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5월달도 화이팅하는 시장이 되셨으면 좋겠고, 5월달도 중수돌이 차트 분석은 이어지니까요.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미리미리 오셔갖고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늦게 오셔서 말씀하시면 제가 설명을 못 해드려요. 계속 시간이 늦어지거든요. 제가 9시부터 10시까지는 지수 강의, 10시부터 11시까지 종목에 대한 분석을 하니까 그 전에 와서 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들 하셨어요. 방송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